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사실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남인숙 작가님 책 가지고 왔어요. 남인숙 작가님은 한국, 중국 등지에서 38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작가님이시죠. 이번에 나온 이 책이 내성적인 사람은 꼭 읽어야 할 책, 내성적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한 번쯤 봐야 할 책입니다. 자, 내성적인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가 한심했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스러웠다. 실제 지금 우리 사회가 내성적인 사람, 뭔가 열등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내성적인 면이 다 있어요. 야, 너는 외향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엔 테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체크한 부분이 내향적이란 뜻이거든요. 저도 제가 되게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외향적인 사람 같은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내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성향으로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불편할 때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요, 결코 내성적인 사람이 열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많은 예술가, 그다음에 뭐 작가, 음악가, 미술, 혹은 뭐 프로그래머 같은 분들도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성향의 하나일 뿐이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내성적인 사람은 물리적,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깥 세상의 사소한 변수조차 자극이 된다. 잠깐의 외출, 가벼운 상호작용만으로도 피곤해진다.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전파까지 다 감지해 감응하다가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보다 많은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의 중심에서 늘 밀려나는 스스로가 한심했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스러웠다. 이 작가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서 힘들었대요. 이렇게 멋진 작가님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자, 어렸을 때는요, 숫기 없는 성격을 고쳐야 한다면서 부모님에게 혼났던 어린 시절이 좀 억울하다라고 했어요. 또한 타고난 기질을 교정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숫기가 없거나 말을 뭐 잘 못하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쳐야 돼. 더 내향적으로 해야지. 자신 있게 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발표력이 있었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발표하는 건 되게 싫었어요. 왜? 정답을 말할 수 없으니까. 틀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바깥 세상에서는 외향성 온 상태로 있어야 했대요. 왜냐면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냥 대화를 하는 척, 괜찮은 척, 활달한 척 그렇게 하고 집에 오면요, 너무 녹초가 되고 말았대요. 그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그렇다. 아니, 즐거울수록 더한 것도 같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이 무선 청소기에 2배 출력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 같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나는 직장인들의 잦은 회식이나 퇴근 후 업무 연락과 같은 일들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느껴진다. 이게 다 사회성 버튼의 과부하를 일으킨 일이기 때문이다. 막 사회성을 열심히 이렇게 외향성 온 상태로 있다가 회식을 또 하거나 또 업무 연락이 오면 또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학습과 경험으로 그 선의 위치를 습득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 이게 누구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의 또 단점입니다. 학습과 경험으로요, 요 선을 넘지 않는 것, 타인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오지랖 떨지 않고 막 이렇게 너무 말 많이 하고 이러면 싫어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무례한 사람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뭐 저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되게 무례하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타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5번 용기를 낼 때 외향적인 그들도 배려 없이 말을 걸게 되지는 않을까? 5번을 참는데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이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하고요. 막 외향적이고 말 많은 사람은 참다가 이거 말을 내가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참다가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어느 한쪽에 특별히 유리한 일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성향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룹에 들어가면 절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쵸. 자, 외향적인 사람은요, 자칫 감을 잡지 못하고 보폭을 크게 했다가는 나댄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것이다. 외향인이 꼭 인싸라는 법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싸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요즘 아싸가 아웃사이더, 왕따란 뜻이고요. 인사이더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리에 있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근데 적절하게 공감하고 적절하게 대화를 해야지 너무 막 말이 많고 막 무례하게 얘기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막 말을 하고 그러면은 외향인이 인사이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외향인이 꼭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이 좋은 외향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외향인이 있대요. 인성이 좋은 외향인은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 외향성을 이용해 조용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끌어주고 필요할 때만 존재감을 드러내요.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들면서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던 외향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면의 결핍 때문에 타인의 관심을 독점하고 싶어하며 소심한 주변 사람들의 위축된 모습을 모르는 척 즐기는 사람들. 조금 나쁜 외향인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외향인은 막 겉으로 막 좋아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 내성적인 사람은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저 외향적인 사람을 다들 좋아하는 것 같고 뭔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나 저 사람과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 착한 주인공을 질투하는 못된 조연이 내가 된 그런 기분. 자, 이런 관계를 오래 이어가다 보면 자아가 너덜너덜해지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분을 느낀 게 나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저 사람 막 잘 챙기고 막 수더분하고 막 말도 많고 막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같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불편한 이 마음 나만 느낀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호감형의 나쁜 외향인이라고 합니다. 호감은 되게 많이 주지만 뭔가 불편하고 나쁜 외향인. 그 주변에는 오래되고 친근한 관계의 사람이 없대요. 오랫동안 안 사람들은 그와 가까워 본 적이 없고 친근한 사람들은 아직 그에게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외향인은 주기적으로 내 인생을 스칠 때마다 매번 강력한 교훈을 준다. 내가 느끼는 것이 항상 옳고 이제 그만 나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인기쟁이의 호감을 되게 주는 외향적인 어떤 나쁜 사람, 느낌이 안 좋으면 그냥 컷하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저 사람 별로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파티를 갔대요. 파티를 갔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낯선 사람들과 스탠딩 서양식 파티라는데 너무 불편했대요. 도망치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잔치는 괜찮아도 파티는 피할 것. 만약 꼭 가야 한다면 모든 순간에 곁에 있어줄 동행을 구할 것.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일 것.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뭘 배우러 가거나 모임에 가면은 뭐 혼자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해서 그냥 가는데 가면은 되게 불편하죠. 네,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과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어떤 날에 그런 또 모임에 갔었어요. 낯선 사람이 대부분이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요. 입을 열어 할 말을 만들어내는 게 버거웠고 어서 그곳을 벗어나고만 싶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어떤 모임에서 만났었는데 혹시 그 모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왜냐면 저도 그 모임에서 되게 좀 할 말이 없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진땀을 흘린 그날 모임 이후에 나는 한동안 안면이 없거나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만한 자리는 모조리 피했다고 합니다. 외향인들은 그래도 장점이 있대요. 외향인에 가까울수록 자기 마케팅에 대한 저항감이 적어서 그것을 감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저항감이 큰 내향인이 자기 마케팅을 하려면 성공 요건이 훨씬 커야 한다. 자, 외향적인 사람은 나를 막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SNS를 막 하고 유튜브 하고 이러는데 좀 저항감이 적대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요, 막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막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어떤 자기 마케팅을 하려면 욕구가 엄청 커야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공감이 가네요. 자, 약속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약속 취소됐을 때 저는 사실 이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이 취소되면 그건 또 그것대로 좋다. 기대하지 않았던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에 2배는 더 안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내향인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을 모순이다. 저도 막 약속이 많다가 취소가 돼서 혼자 있을 수 있거나 쉴 수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모임에 가도 좋고 안 가면 더 좋고. 자, 근데 외향인은요, 일상의 사소한 자극에 감흥을 하지 않는데요. 외향인은 이벤트나 성취를 통해서만 재미를 느끼지만 내향인은 재미의 역치가 훨씬 낮기 때문에 더 작은 수고로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내향인은요, 쉬고 있을 때조차 뇌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 삶의 이벤트를 쉴 새 없이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재미있게 사네 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실은 그대로 따라할 능력이 생긴다 해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성격의 유형이죠. 막 이벤트하고 성취하고 자극이 좀 센 사람들이 외향인인 케이스가 있다. 뭐 외향인이 더 행복하고 더 재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은 나름대로 뭐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자, 67살의 이 작가님의 딸은요, 눈물이 되게 많은 아이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생겨서 비실비실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네 방에 혼자 들어가서 올래? 아니면 엄마가 안아줄까? 그럼 아이는 방에서 혼자 울기 선택하고 실컷 울고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감정을 풀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엉엉 울고 난 후에 맑아진 얼굴 나와서 평소처럼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용실 얘기도 있어요. 미용사랑 대화하고 싶지 않대요. 쉬고 싶대요. 이게 저랑 완전 공감도 많이 갑니다. 저는 이렇게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거 저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택시, 미용실 이런 데서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과묵한 미용실 단골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어떤 날은요, 유선 청소기를 쓰다가 무선 청소기를 썼는데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무선 청소기는 굉장히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지만 방 구석에 있는 걸 확 들고서 바로 작동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유선 청소기는 꺼내서 콘센트를 꽂아서 다시 뽑아서 제자리에 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쉬워지게 만드는 거. 동기부여는 그런 거래요. 쉬워지게 만드는 거. 내 삶에서 어떤 것이 가볍고 쉬워지게 만드는 것. 이거 청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결혼이라는 게 뭘까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습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되자고 약속하는 거래요. 친구 관계와는 달리 깨질 경우에 적지 않은 인생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제동 장치도 있다. 뭐 이혼을 의미하는 거겠죠.
나는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과 수면 바지 차림으로 소파 위에 담요처럼 널려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남편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있는 내향인이 결혼에 대해서 되게 좋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좋죠. 네,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필로그를 쓰는 지금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셨대요. 원래 좀 날씬하신 편이었던 것 같은데 더 예뻐지셨어요. 솔직히 남인숙 작가님 보면 되게 처녀 같거든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요. 키도 되게 크시고 막 긴 머리에 정말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정말 더 날씬해졌대요. 옷이 한 치수가 줄어들었대요. 에필로그를 쓰는 지금 몇 달째 10년 전의 부피대로 살며 세상의 여백을 덜 차지하고 있다. 저는 세상의 여백을 덜 차지한다는 말에 완전 빵 터졌어요. 아, 내가 좀 이렇게 몸이 클수록 세상의 여백이 나 때문에 줄어들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내성적인 것도 좋아. 이렇게 균형 있는 삶도 좋아.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읽으면서 나는 존재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